네, 6.27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같은 시장 관망세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경고했는데 추가 규제는 어떤 게 나올지 쏠려 있죠.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초강력 대출 규제의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수도권 초강력 대출 규제 6억 원밖에 못 빌리는 대책이 시행된 지 지금 열흘 정도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관망세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실제 어느 정도예요? 7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6월 27일 규제 발표 나는 날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는 직전 일주일 동안에 1,890건보다 무려 60.3%가 감소한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아파트 가격도 또 지금 상승폭이 네.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둔화되고 발표가 있다.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요. 네. 지난 발표되기 직전주 집값 상승률이 0.43%에서 네. 0.4%로 0.03% 감소한 걸로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강남 상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강남 3구, 마용성 가격 상승이 좀 컸던 곳 위주로 영향이 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제휴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받으면 부동산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원, 도봉, 강북,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집 이쪽에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는데 뭐 풍선 효과도 지금 없는 겁니까? 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야. 네,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6억 원을 대출 한도를 묶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네. 풍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타날 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강구나 노도강 이런 지역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실수요자들이 이 지역에 내 집 마련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은데 예. 요번에 이제 규제 대상 중에서도 정책자금 대출도 규제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출 규모가 줄었죠. 네, 정책자금도. 그래서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거,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도 현행은 규제되기 전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억 원까지 이제 못 받는 이런 그렇죠.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갈 거다.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단돈 2,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네. 내 집 마련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도가 5천만 원이 준다라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이 줄어들어서 네.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풍선 효과가 예. 크게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아주 예.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풍선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급지에서 강남 마용성의 집값이 안정된다면 이번 6억 원의 이 초강력 대출 규제는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책을 위반한 금융위 간부를 칭찬도 했다는데 부작용은 없어요 혹시? 집값이 만약에 잡힌다면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대출 규제, 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대출 규제에 의해서 네. 일시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예. 가격도 그에 비례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대출 규제가 처음 나왔을 때가 예. 노무현 대통령 때 DTI 규제가 처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떨어지고 가격도 동반 하락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후속적으로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공급 대책이 달렸다. 네, 추가적으로 예. 어디에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시장에 나와주면은 이번 대출 규제와 함께 시장 가격 안정,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 대출 규제로 청년층들이 집을 사는데 조금 사다리를 걷어찰 수 가는 꼴이다. 아니다. 청년들은 뭐 대출 6억 정도면 받을 만큼 받는 건데 그 이상 규제한다고 무슨 피해를 받겠느냐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데 사실은 청년 무주택자들한테는 정책자금 대출은 확대 지원해서 정책자금 내 집 마련을 네. 빨리 할 수 있게 예. 도와주는 게 본래 정책자금 대출 취지에도 맞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역할을 예. 돈의 역할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자금 대출 역할이 무주택자들한테 빨리 지원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네. 모든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이번에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정책자금 대출을 줄인 거는 역시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정책자금이 워낙 빨리 늘어나니까 이제 줄였습니다만 그것들이 뭔가 이 청년들의 집 마련, 또 전세자금 마련에 좀 어려움을 줄 거다 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현금이 없으면 뭐 좋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현금 부자들이 상급지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이런 데는 이번 시장이 오히려 그걸 꺾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이. 현금 부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상급지에서 예. 대출을 받았던 것은 뭐 돈이 없어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자금 출처를 네. 정확하게 소명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우리가 집을 사면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 출처. 명확하게 예.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이런 점을 좀 그동안에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여서 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 상당히 아주 이게 어떤 강력한 구두 경고를 한 거예요. 뭐 계속 대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고를 한 셈인데 만약 집값이 안 잡히면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투기 과열지구, 네. 투기 지역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등을 이제 확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제를 아예 정말 상승률이 높은 지역,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아니라 아예 한도 자체를 LTV를 0으로 만드는 네, 이런 뭐 강력한 금지해버리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예.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뭔가 좀 공급 대책이 분명하고 조금 신뢰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나름 좀 준비하고 있겠죠. 정부는?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라든가 네. 또 서울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 내 유휴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공공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아마 많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지금 3기 신도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는 뭐 이재명 정부가 뭐 4기 신도시도 구상할 거다 그랬는데 4기 신도시 같이 만드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3기 신도시에 뭐 속도를 더 내겠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속도가 나질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 속도를 낸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겁니까? 3기 신도시 속도 문제?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신도시를 만든다는 건 돈의 문제거든요. 예. 예산이 이제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고 네. 그런 신도시에는 공공 인프라가 제대로 잘 건설이 돼야 되고 확충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서울의 이제 교통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GTX A, B
C라는 이런 노선들이 네. 이제 개통을 해야 되고 개통 전에 이제 착공이 돼야 되겠죠. 우리 3기 신도시만 보면은 예. 약 한 17만 가구 정도 입주가 예상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예. 근데 아직 현재까지 토지 보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있고. 그래서 착공이 본격적으로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보상을 끝나고 공공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네. 확충을 해서 서울로 지금 쏠려 있는 이런 주택 수요를 네. 3기 신도시로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 지역값 안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잘 해결하면은 좋을 걸로 보이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제대로 진행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요.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과연 이재명 정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텐데 정말 믿을 만한 정책들이 예정대로 시행이 돼서 공급이 속도가 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행정부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 우리가 돈에 대한 거, 법률 개정에 대한 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현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정부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이 집 사는 거 6억 대출 규제 관련해서 또 전세 대출도 몇 가지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전세 대출은 허용이 돼 있으니까 많은 전세 대출은 좀 허용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에 뭐 편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거나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네, 주제인가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전세 자금 대출에 이제 DSR을 포함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이제 한도가 줄어들겠죠. 예. 그동안은 이제 제외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네. 고가의 이제 전셋집에도 대출을 받아서 제외됐으니까 예.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DSR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본인 소득에 맞게끔 전세 자금 대출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는 예. 뭐 신축보다는 구축이나 전세 금액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계 대출 증가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웬만큼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확정은 없습니다. 아니고. 네. 근데 뭔가 이게 전세 쪽에서도 혹시 빈틈이 있을까? 뭐 개인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는 것도 뭐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은행 뭐 대출 관리 허점은 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런 게. 이게 돈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대출을 받으면은 예. 이게 정말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은행에서는 자금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유용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 더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전세 얘기 나오니까 내년이 되면 임대차 입법 시행 6년 차입니다. 또 전세값을 많이 올리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강제로 좀 완화하거나 그럴 수는 좀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이게 방법 자체가 네네 이제 뭐 법 개정을 통해서 2+2가 아니라 2+4로 간다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네. 강제적으로 규제할 바는 안 되고요. 결국은 이게 전셋값이 오르는 게 네. 입주 물량 부족, 전세 물량 부족의 기인한 걸고 특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 예.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 수요자들이 네.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오면서 아파트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네. 2+2에 의해서 전세 가격을 5%까지 못 올렸던 분들이 네. 4년 뒤, 6년 뒤에는
이거를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리기 올린다?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은 뭐 통제할 수도 없고 네. 그 방법은 이제 법 개정뿐이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둔촌 주공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이번 주 무순위 청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4채를 무순위 청약에 한데 줍줍이라고 합니다. 네. 분양가 대비 뭐 하기만 하면 뭐 15억의 시대 차이 기대된다. 관심이 좀 많다는데 좀 예전보다는 좀 까다로워졌죠, 조건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유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되고요. 네, 최근 개정된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예.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은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해당된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당초 분양가가 3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평당. 2년 반 전에. 네. 네, 2022년 11월경에 분양을 했는데 예. 근데 이때 미분양이 무려 1,400가구가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도 안 사고 미정미리적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근데 요번에 그 당초에 분양했던 그 가격으로 그대로? 줍줍 청약을 7월 10일부터 11일 약 이틀간에 한다고 하니까 네.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을 하면 84 기준으로 약 한 15억 원 정도 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네. 이런 단지입니다. 네, 그러네요. 관심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6.27 초강력 대출 규제의 부동산 시장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